안녕하세요. 2023 수시 전략 홍동호 입시독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가천대, 단국대, 죽전캠퍼스,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인문, 언어, 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본 방송을 통해서 2023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및 합격자 성적 추이를 확인하면 2023 수시 학생부 전형의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모집 단위입니다. 국어, 국문, 서양 어문, 동양 어문, 사학, 철학, 문헌정보, 사범 계열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인지 확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것입니다. 먼저 2023 수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2019에서 2021학년도 3개년간의 합격자들의 성적이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23 대학별 전형 방법입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분할 모집을 하고, 단국대 죽전캠퍼스는 지역균형 선발로, 명지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분할 모집하고, 아주대도 고교 추천, 인하대 지역균형, 한양대 에리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 교과 반영 방법으로는 우수한 4개 학기를 40%, 30%, 20%, 10%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데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4개 학기만을 반영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반영된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 2개 합 6등급 이내입니다. 즉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 어떤 특정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모집 인원의 6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 가서 면접 5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다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단국대 죽전캠퍼스도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천대학교는 학기별 가중치를 적용했었는데요. 단국대 죽전캠퍼스는 교과별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30%, 수학 20%, 영어 30%, 사회와 한국사를 포함해서 20%의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2개 합 6등급입니다.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국어나 수학, 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지대입니다. 명지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가천대나 단국대 죽전처럼 학기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중에서 상위 4과목의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즉 국어에서 4과목, 수학에서 4과목, 영어에서 4과목, 사회에서 4과목, 총 16개의 과목의 석차 등급만 반영된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의 성취도가 반영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교과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 학기별,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과학까지가 포함된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도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석차 등급만
반영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합 5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 바랍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교과백 전형을 채택하고 있고 어떤 가중치도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에 한국사까지 포함된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석차 등급과 함께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개년 간의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부 우수자전형과 지역 균형전형입니다.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우수자전형은 2개 합 6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반면에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만 면접이 있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이 가천대학교 지역균형은요 지난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는 이번 학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와 면접을 가지고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에는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했죠. 즉 학종 전형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성적상에서의 어떤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2021학년도의 어떤 결과는 참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의 어떤 모집 인원인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2019학년도에 43명, 2020학년도에 41명, 2020학년도에 40명에서 올해 2023학년도에는 2명이 줄어든 3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균형 전형은 2019학년도에 29명, 2020학년도에 29명, 2021학년도에 27명에서 올해는 34명으로 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에서의 성적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에서의 어떤 성적에 대한 추이가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는 전반적으로 어떤 하락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지역균형은 2019와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한국어 문학과는 2019학년도에 2.6등급에서 2020학년도 2.8등급, 2021학년도 2.9등급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영미어문학과도 2019년도 2.1등급에서 2.7등급, 2.8등급으로 동양어문학과도 2.6등급에서 2.7등급, 3.0등급으로 유럽 어문학과도 2.3등급, 2.8등급에서 2.9등급으로 유아교육학과도 1.8등급에서 2.1등급, 2.5등급으로 전체적으로 하락된 그러한 성적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한국어 문학과가 동일한 2.4등급의 평균 점수를 보인 것과는 다르게 다른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는요. 영미어문학과는 2.6등급에서 2.4등급으로 동양어문은 2.8등급에서 2.7등급으로 유럽어문학과는 2.8등급에서 2.6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유아교육학과만 유독 2.2등급에서 2.4등급으로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집 단위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려면 이제 추합 인원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추합 인원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 가천대학교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꾸준하게 어떤 두세 바퀴 정도를 도는 그러한 추합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나름대로 좀 높은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자 중에서 합격률이 높다라고 하는 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로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유럽 어문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7명 모집에 16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서 25.5%를 2020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13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35.3%를 2021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30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 중에 37.8%가 합격을 했고요. 유아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0명 모집에 13명이 추합을 해서
모집에서 24.7%였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8명 모집에 11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 중에 36.5%로 2021학년도에는 8명 모집에 22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의 절반이 합격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취업에서의 어떤 높은 이러한 특성은 바로 2점대 초반 성적의 학생들이 좀 하향 안정적인 지원적 차원에서 바로 가천대학교의 이 모집 단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합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합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빠지는 인원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점대의 어떤 중반 성적의 학생들이 어떤 소신 상향 지원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가천대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입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2개 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모집 인원에서 보면 2019학년도 53명, 2020학년도 48명, 2021학년도 32명에서 올해도 4명 줄어든 28명을 모집합니다. 2019학년도 대비해서 거의 절반가량이 빠졌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인원이 줄면 이게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어떤 모집 인원의 감소에도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아주 이 비정상적인 성적의 하락을 그렇게 보였다는 점, 그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부분 좀 특징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이 모집 인원의 하락이 성적에 영향은 없었다 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평균 성적에서 본다면 대체로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방금 전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 너무나 좀 비정상적인 어떤 하락세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둬야 될 거고요. 나중에 그 수시 모집 전에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와 함께 좀 비교해 보면서 나름대로 입시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합률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좀 살펴보면 국어국문학교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2명 모집에서 25명이 취업을 했어요. 지원자들 중에 61.7%가 합격을 했죠. 2020학년도에는 11명 모집에 11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13.5%로 뚝 떨어졌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다시 7명 모집에 22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4.7%가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학과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12명 모집에 21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 중에 48.5%가 합격을 했고, 2020학년도에는 11명 모집에 21명이 합격을 해서 46.4%가, 21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16명이 취업을 해서 36.5%가 합격을 했고요. 영미인문학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8명 모집에 13명이 취업을 해서 34.4%였던 것이 2020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12명이 취업을 해서 42.2%를, 2021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14명이 취업을 해서 41.3%의 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문교육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7명이 취업을 해서 26.9%였던 합격률이 2020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3명을 취업을 해서 25%로 뚝 떨어졌고요. 2021학년도에는 4명 모집에 5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0%가 합격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10명 모집에 18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 중에 39.4%, 2020학년도에는 10명 모집에 17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 중에 49.1%였고요. 2021학년도에도 6명 모집에 12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 중에 40.9%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단국대
2점대 죽전 캠퍼스의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바로 2점대 초반의 성적이 하향 안정적인 어떤 지원 경향,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난 그러한 추세이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명지대입니다. 명지대는 두 가지, 즉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으로 해서 두 모집단이 모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근데 성적상으로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면접 전형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성적이 어떤 상위 학생들의 면접 부담이 좀 작용된 것이 아니냐. 또한 교과 면접이라고 하는, 즉 면접이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형을 통해서 성적이 좀 낮은 2점대 중위권 학생들의 어떤 적극적인 공략,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51명에서 2020학년도 44명, 2021학년도에서 41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48명으로 늘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모집 단위들에서의 어떤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보다는 문해창작학과가 작년도에서 올해도 5명을 모집하는 바로 그런 것의 영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시 말해서 모집 인원의 어떤 변화는 없다. 평균 성적에서 보시면 특히 이제 미술사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에 2.1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2.85등급으로,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2.09등급으로 대폭적인 어떤 하락과 대폭적인 상승, 이런 경향을 보였고요. 철학과도 2019학년도에 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2.76등급으로, 2021학년도에는 2.21등급으로 대폭적인 어떤 성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1학년도가 대부분 어떤 상승한 그러한 이제 성적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22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15등급, 2021학년도에는 1.6등급으로 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일문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58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1등급에서 2021학년도에는 2.05등급으로 대폭 상승을 했고요. 아랍지역학과도 2019학년도에 3.14등급이었어요. 이것이 2020학년도에는 2.96등급에서 2021학년도에는 2.17등급으로 대폭적인 어떤 상승, 그러한 이제 추세를 보였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추합 부분에서 보면 이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어떤 합격률을 좀 살펴보면요,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4명 모집에 9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24.4%가 합격을 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3명 모집에 5명이 취업을 해서 34.6%를, 2021학년도에는 4명 모집에 16명이 추합으로 합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6.8%가 합격하는 매우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요. 영어영문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15명 모집에 36명이 취업을 해서 26.4%였던 것이 2020학년도에는 14명 모집에 41명이 취업을 해서 57.8%의 합격률을, 2021학년도에 11명 모집에 55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0.8%가 합격을 했어요. 또한 사학과도 2019학년도에 2명 모집에 6명이 취업을 해서 4.6%의 아주 낮은 그러한 취업률을 보였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2명 모집에 4명이 취업을 해서 26.1%, 2021학년도에는 3명 모집에 14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4.6%가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문헌정보학과도 2019학년도에 2명 모집에 6명이 취업을 해서 44.4%였고, 2020학년도에는 2명 모집에 5명이 취업을 해서 38.9%를, 2021학년도에는 3명 모집에 12명이 취업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60.2%가 최종 합격하였다는 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높은 취업률은 최근 경향에서 본다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 상당히 강해졌다, 이러한 부분들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 면접에서 보면, 교과 면접은 면접이 있다는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만 면접이 있어요. 즉 면접에 대한 어떤 부담, 이것이 좀 있는데요. 먼저 모집 인원에서 본다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에 50명,
2021학년도에 56명에서 다시 올해 50명으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에서 보면 2019학년도 대비해서 2020학년도에는 좀 하락한 후에 2021학년도에는 대폭적인 어떤 상승세, 바로 그러한 이제 추세를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모집 단위들에서 보면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47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2.63 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1학년도에는 2.38 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3.24 등급에서 3.05 등급, 2.56 등급으로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랍지역학과 같은 경우도 3.04 등급에서 3.09 등급, 2.71 등급으로 2021학년도에 좀 높은 상승세를 보인 모집 단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한 철학과도 2019학년도 2.96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7 등급, 2021학년도에 2.43 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에서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합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교과 반영 방식에서 인문계열 모집인 만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여기에 과학교과까지 반영된다는 거,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두 개 합 5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특징은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작년도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했고, 올해도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나와 있는 어떤 성적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평균 성적에서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서 2점대 초중반에서의 어떤 업다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합 인원에서 보면 2019학년도는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높은 그러한 이제 추합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만 좀 참고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추후 수시 모집 이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 2022학년도의 성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도 두 개 합 5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죠. 올해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국어 교육과가 5명을 처음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에서 본다면 2019학년도에 97명, 2020학년도에 82명, 2021학년도에 80명에서 올해 국어교육과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58명으로 대폭적인 어떤 인원 삭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됩니다. 앞서 2019에서 2021학년도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경향에서 본다면 인원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올해는 많은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성적상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평균 성적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큰 폭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학과입니다. 사학과는 2019학년도에 3.43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2.81 등급으로 대폭적인 상승을 했는데, 다시 2021학년도에는 3.52 등급으로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철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97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85 등급으로 살짝 상승했어요. 그러다 2021학년도에 3.3 등급으로 대폭적인 하락을 했고요. 또한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63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8 등급으로 약간 상승하는 듯 했는데 2021학년도에 3.11 등급으로 대폭적인 어떤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추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모집 단위와 다르게 이제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여주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한국어 문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62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020학년도에 2.69등급으로 2021학년도에 2.97등급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언어문화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8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93등급, 2021학년도에 2.94등급으로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기 바라고요. 이러한 이제 인하대학교 어떤 입시 결과로 봤을 때 한 2점대 초중반에서 3점대 초중반까지 전체적인 어떤 성적 차이가 모집 단위에 따라서 좀 대폭적인 차이가 있다.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본다면 뭐 3점대 초중반까지도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집 단위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추합에서 본다면 뭐 전체적으로 그다지 그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렇게 추합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소신 지원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적의 어떤 변동이라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모집 단위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어떤 성적이나 추합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소신 지원하는 경향,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두개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특히 이런 교과 반영 방식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한국사 교과까지 반영된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모집 인원에서는 어떤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19학년도 43명에서 2020학년도 51명, 2021학년도 48명에서 올해는 47명이고요.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본다면 대부분 2019학년도 대비해서 좀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문화인류학과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2.36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1등급, 2021학년도에 2.84등급으로 지속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1.82등급에서 1.86등급, 2.78등급으로 대폭 하락된 그러한 성적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중국학과 같은 경우도 2019학년도에 2.65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8등급, 2021학년도에 2.95등급, 일본학과도 2019학년도에 2.64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7등급, 2021학년도에 3.14등급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추합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에서 한 1, 2배수 내외에 좀 안정적인 어떤 추합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2021학년도에 영미언어 문화학과하고 프랑스 학과 같은 경우는요, 2021학년도에 좀 큰 폭의 어떤 추합률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가 있고요. 지원자들의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좀 살펴보면 특히 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는요, 2020학년도에 7명 모집에 11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50.4%, 2021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42.4%의 높은 추합률을 보였고요. 중국 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는 7명 모집에 10명이 추합을 해서 45.8%, 2021학년도에 6명 모집에 12명이 추합을 해서 45%를, 영미언어 문화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는 12명 모집에 27명이 추합을 해서 36.8%의 지원자가 합격을 했고, 2021학년도에는 10명 모집에 29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1.2%가 합격을 했습니다. 프랑스 학과 같은 경우도 2020학년도에는 5명 모집에 8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46.4%가 합격을 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6명 모집에 21명이 추합을 해서 지원자들 중에 55.1%가 합격을 하는 그런 높은 합격률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이제 추합률이 좀 비교적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2점대 중반 학생들의 어떤 하향 안정적인 지원의 추세, 바로 그런 것에 반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2점대 중후반
중후반 학생들의 좀 안정적인 그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는 2점대 중후반 학생들의 어떤 안정적인 소신 지원의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집 단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2023학년도 대학별의 어떤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고요. 지속적으로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볼 수가 있고요. 입시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에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앞서 2023학년도의 어떤 전형의 특징들, 그 다음에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3개년의 어떤 입시 결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는요, 이제 계속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업로드가 완료되는 대로 수시 지원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학생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대부분 대학들의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어떤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의 어떤 전략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 전형을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가천대 지역균형과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이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성적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접이 이제 포함되고 있는 만큼 이 면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작용이 됐고, 또한 이제 이것과는 다르게 어떤 면접을 통한 어떤 판세 뒤집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죠. 따라서 어떤 면접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이와 다르게 이제 대부분 대학들은 교과 100 전형이죠. 교과 성적을 100%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가천대 학생부 전형,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인하대, 그리고 지난 방송했던 국민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숭실대학교가 포함이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한국사 성적까지 반영이 되는 학교는 단국대 죽전캠퍼스,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서 과학까지 반영되는 학교는 아주대와 세종대가 있었고요. 세종대도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해드렸고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한국사까지 반영하는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있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요, 이것은 이제 2021학년도의 어떤 성적을 나름대로 이제 분포들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2021학년도가 사실상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죠.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기보다는. 따라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에서는 좀 참고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러한 결과였다라는 이제 참고만 이제 하시기 바라고요. 2021학년도의 어떤 성적에서 보면 지난번에 방송했던 대학들과 좀 유사한 그런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죠. 전체적인 성적에서 본다면 2점대 초반에서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학군들이 좀 보이고, 또한 이제 3점대 초중반에서도 나름대로 소신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모집 단위가 보여지고 있죠. 특히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에 교과가 전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가 있고, 또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에서 4과목씩만 반영되는 그러한 이제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가천대처럼 5개 학기 중에서 4개 학기만 반영되는 그러한 대학도 있죠. 그런 만큼 그러한 본인의 어떤 성적,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좀 강점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찾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원 전략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성적에서 본다면 이게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내가 1학년, 2학년 때 좀 성적이 어긋난 것을 3학년 1학기 때 가서 극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은 이수 단위가 포함이 되죠.
이수 단위가 전체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를 마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90에서 95단위 정도가 될 거예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석자 등급이 산정이 되는 이수 단위가 90에서 95단위인데 대부분 이제 80단위 정도가 2학년 2학기 때까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학년 때 12단위에서 15단위 정도의 이수 단위의 성적을 가지고서 앞서 80단위 정도를 성적을 뒤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 방송을 보고 있는 고1이나 고2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2학년 2학기 때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참고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 2022학년도의 어떤 성적 결과와 함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이 나한테 맞는지, 또 이제 그 전형에서도 어떤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집 단위들 중에서 어떤 모집 단위가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앞서 본 이제 모집 단위에서처럼 지난 방송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천대 지역균형이나 명지대 학교장 추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죠. 그리고 인문계열 모집 단위인 만큼 어떤 국어나 수학,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 확인하기 바라고요. 두 개 영역의 합으로 어떤 7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대학은 지난 방송했던 서울과기대, 6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대학은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단국대 주청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 전형이 있었죠. 지난 방송했던 성신여대와 세종대가 있었습니다. 5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대학은 아주대와 인하대가 있었고요. 지난 방송에서 국민대가 있었고, 지난 방송했던 숭실대 같은 경우는 두 개 합 4등급 이내를 요구하는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본인이 아주대, 인하대, 국민대, 숭실대와 같은 좀 높은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할 때와 두 개 영역 3등급 정도를 달성함으로써 다른 대학들의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노려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학들을 이제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봤던 어떤 추함률이 높은, 특히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높은 그러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달성이 되면 내가 평균 성적보다는 좀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또는 전형에서는요,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다른 요소, 즉 면접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면접이라는 요소를 나름대로 어떤 무기로 삼아서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제 달성 가능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두 개 영역 3등급 이상의 어떤 목표,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나와 있는 자료에서처럼 두 개 영역 3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두 개 영역 3등급 이상을 노려본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서 어느 영역에서 내가 달성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탐구에서 내가 노려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월, 4월 모의고사를 받고 이제 6월에도 받고 7월 또한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탐구에서 어떤 자신이 있기 때문에 탐구에서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문계열에서 탐구에서 내가 어떤 등급을 성취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유의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자신 있어서 탐구에서 2등급 이상을 노려본다 라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국어나 수학, 영어에서 한 과목 이상에서는 반드시 뭐 3등급 이상은 받아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나 수학, 영어에서 내가 어떤 원점수의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각각의 국어, 수학, 영어에서 내가 어떤 원점수를 달성해야 되느냐, 바로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자료들에서 보면요,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에 1등급 커트라인이 84, 2등급 커트라인이 78, 3등급이 70점 원점수였습니다. 상당히 낮아졌죠. 등급의 어떤 커트라인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름대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제 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0학년도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91,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즉 이제 전체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전년도보다는 이제 수월했고,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88, 2등급이 82, 3등급이 74로 전년도에 비해서 또 낮아졌어요. 이렇게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의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의 원점수가 좀 달라지는 그러한 경향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도 인문 계열이니까 2019학년도에 1등급이 88, 2등급이 84, 3등급이 73점이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1등급이 84, 2등급이 76, 3등급이 65점으로 굉장히 불수능이 됐었죠. 2021학년도에는 오히려 1등급이 92, 2등급이 85, 3등급이 77점으로 굉장히 쉬웠던 그러한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별 원점수 커트라인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을 보이는데,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평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는 없겠죠. 뭐 1등급이 4%, 2등급이 7%, 3등급이 한 12%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적이 매겨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성취율이 2019학년도에 1등급이 5.3%, 2등급이 14.34%, 3등급이 18.51%였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즉 응시자들 중에 7.43%가 1등급이었고요. 2등급이 응시자들 중에서 16.25%, 3등급이 응시자들 중에서 21.88%가 3등급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1등급, 2등급, 3등급의 기준보다는 2배 이상이 높아지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보였고요. 2021학년도에도 1등급이 무려 12.66%, 응시자들 중에서 12.66%가 1등급이었고요.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였습니다. 이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자료는 결국 영어가 나름대로 이제 등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어떤 등급 관리에서는 나름대로 좀 유효한 그런 부분들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정도의 성적을 달성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보다는 나의 성적을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바로 그렇게 노려보는 것이 보다 좀 현명한 그러한 수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의 이제 방송을 해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2023학년도 수시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